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데크 시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풍경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위로 떠오르고 있는 한가위 보름달이 되기 3일 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자, 앞으로 3일 후에 한가위 추석인데요. 자, 3일 후면 저 달이 완전히 원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원형이 되지 않았는데요. 3일만 지나면 추석 당일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위로 떠오른 저 달이 완전한 원형 한가위 보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제가 1년쯤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으로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을 때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이 열렸던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갔을 때 그 베사메 무초라는 그 멕시코 음악을 들으면서 라이브 카페에서 랍스터 요리를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정도 전인데요. 자, 베사메 무초, 멕시코의 여성 작곡가가 작곡한 베사메 무초는 스페인어로 베사메 무초, 영어로는 키스미 머치라는 뜻이죠. 나에게 키스를 많이 해달라 라는 의미, 영어로는 키스미 머치, 스페인어로는 베사메 무초입니다. 그때 2023년 8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했을 때 저녁 만찬을 즐길 때 라이브 카페에서 베사메 무초라는 그 색소폰 연주 속에 그 노래를 생음악으로 들으면서 저기 보고 계시는 랍스터, 저건 랍스터 조형물입니다만은 실제 랍스터 그 요리를 즐기면서 베사메 무초 색소폰 의 선율에 맞춰서 베사메 무초 라이브 그 노래를 감상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8월 말이니까 벌써 1년하고도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 옆 나무 데크에서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황금 연휴 첫날이죠. 오늘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9시 5분 정도 됐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335 담소를 나누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하늘 위에 떠오르고 있는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되기 3일 전 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가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노래, 국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이듯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고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 시민혁명에 성공했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국가, 최근에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했던 프랑스의 국가는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마르세유 행진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나라의 노래, 국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같은 연도인 1789년에 인류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미국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연도도 1789년입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 발발과 인류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연도가 동일합니다.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3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35년 전인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인류 최초의 시민혁명,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같은 연도인 1789년에는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국가의 나라의 노래, 국가에 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가는 제목이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가 애국가이듯이 미국의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는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마르세유 행진곡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이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국가의 탄생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그 프랑스의 국가가 탄생한 것은 1792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인 1792년 4월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탄생이 됐고요. 또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814년 9월 17일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탄생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노래의 주요 가사를 말씀드려보면 정말 살벌한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사 내용을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이즈의 주요 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용감한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시민들이여 무장하라. 대오를 갖춰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적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셔라. 살벌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리고 아이들아 일어나라. 흉폭한 적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가? 적들이 우리의 지척까지 다가와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아내의 목을 베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무려 15절까지 있습니다. 15절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행사 때 15절까지 다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절만 발췌해 가지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무려 15절까지, 우리 애국가는 4절까지 있죠. 반면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15절까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절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아 일어나라, 흉폭한 적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가, 적들이 우리의 지척까지 다가와 우리의 아들과 아내의 목을 베려고 한다. 후렴구에 가면 후렴구는 이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매 절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후렴구는 용감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 무장하라, 대오를 갖춰라, 전진하라, 전진하라, 적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셔라. 적을 죽여가지고 적들이 흘린 피로 우리의 논밭 중에서도 밭의 그 고랑에 적들의 피로 적실 정도로 적들을 도륙해라, 사륙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정말 살벌함이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이제 탄생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나 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 마르세유 행진곡, 둘 다 유럽 대륙을 약 15년 정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나폴레옹의 출연기에 탄생한 노래이고요. 반면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는 나폴레옹의 몰락기에 탄생한 노래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대략 한 15에서 20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탄생해서 1821년 5월 5일에 서거했으니까 52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이 1769년에 출생했고, 나폴레옹이 20살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25살에 장군이 됐고요. 30살에 쿠데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의 나이에, 즉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의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전성기가 대략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의 쇠락기에는 1812년에 쇠락기라기보다는 가장 전성기는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황제에 오른 나이가 35이고요. 그 이듬해인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 지 1주년이 됐던 때 그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신성 로마 제국 연합국을 상대로 승리를 했던 그 전투가,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겨서 승리를 거둔 그 수많은 전투의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개선문이 건립이 됐고요. 또 프랑스의 지하철역, 파리 지하철역 이름에 오스테르리츠 지하철역 이름이 있고, 프랑스 센강 다리 중에 오스테르리츠 다리도 있습니다.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영토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으로는 체코 땅입니다. 체코 땅인데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 영토여서 그때 유럽 대륙을
유럽 대륙에서 맹주 역할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였고, 섬나라에서는 대영 제국이 맹주 역할을 했는데요. 유럽 대륙에서 맹주 역할을 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연합국을 형성했고,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를 상대로 싸웠었는데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원정 전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천재적 군사 전략으로 악조건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던 수많은 승리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1주년이 됐던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고,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을 건립을 했고요. 또 그 명칭을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 이름도 있고, 파리의 센강 다리 중에 오스테를리츠 다리도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는 그 오스트리아 언어인데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입니다. 자, 여하튼 나폴레옹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그러한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나중에 또 이제 쇠락기가 있죠. 그래서 1812년에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1813년에는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1814년 5월 달에 지중해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었는데 10개월 만에 탈출해 가지고 1815년 3월 20일에 다시 파리에 입성해 가지고 그 당시에 루이 18세를 축출하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38살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고요. 그로부터 9개월 후인 1793년 10월 16일에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었는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처형됐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의 동생이 바로 루이 18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실패,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그래서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 갔을 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처형됐던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다시 프랑스의 국왕에 오르는데, 나폴레옹이 엘바섬 유배로부터 10개월 만에 탈출해 가지고 1815년 3월 20일에 파리에 입성해서 루이 18세를 영국으로 축출했고, 다시 재집권을 했지만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왜냐? 바로 그로부터 약 석 달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지금의 벨기에 땅이죠.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국을 상대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싸웠는데, 결국 3박 4일 동안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를 합니다. 그게 1815년 6월 18일인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지중해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재집권했지만은 100일 천하도 아니고 90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게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 영국령이었죠.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 1815년 6월 18일에 도착해서 그로부터 약 5년 반 정도 그곳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일기로 쓸쓸히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역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최전성기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14년 엘바섬 유배, 또
1815년 세인트 헬레나 유배, 이때는 나폴레옹의 몰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의 이런 역사 중에 왜 제가 나폴레옹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또 그 직전에 시중은행 법무팀장도 했었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5년 전에 부장으로 퇴직하고 나서 인문학 서적을 4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출간했던 게 2020년 4월 1일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집필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여하튼 나폴레옹의 등장기와 몰락기가 있는데요. 프랑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나폴레옹의 등장기, 출현기에 작곡이 된 노래고, 반면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는 나폴레옹의 몰락기 때 작곡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 즉 라 마르세유 행진곡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 이것은 나폴레옹의 이제 몰락기 때 작곡이 됐는데 그 시차는 22년 정도 됩니다.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는 1792년 4월에 작곡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1793년 1월달과 10월달에 각각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는데요. 그보다 1년 정도 앞선 1792년 4월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작곡이 된 배경은 다 잘 아시다시피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된 게 바로 7월 14일이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침공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첫 총성 시발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군주제, 압제하에서 프랑스의 민중들이 억압받은 생활, 자유가 없고 그 폭정에 시달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공화정, 군주제는 무너지고 공화정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군주정은 국가의 지도자를 세습을 통해서 지도자가 계속 승계되는 거고, 반면에 공화정은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하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황제 제자에서 제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전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제 공화정이었던 거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현했던 게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3년 정도 된 시점인 1792년 4월에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탄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탄생한 것은 민중들이 프랑스의 남쪽 지중 해안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민중들이 하나하나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 민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가지고 북쪽으로 약 800km 거리, 서울 부산 거리가 약 400km니까 그의 2배 정도 거리인 마르세유에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약 800km 정도 거리를 계속 이동하면서 민중들 군대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혁명군인 거죠. 혁명군. 마르세유에서 출발할 때는 얼마 안 됐지만 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말씀, 욥기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중 해안의 도시 그 프랑스의 남쪽 라마르세유에서 민중들이 집결을 시작해서 출발할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북쪽으로 약 800km 거리에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서 계속 진군을 해감에 따라서 혁명군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혁명군들이 마르세유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그 수많은 거리, 꽤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민중들이 노래를 부른 게 바로 마르세유 행진곡입니다. 마르세유 행진곡, 마르세유에서 출발해서 파리로 향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마르세유 행진곡이고, 그게 바로 프랑스의 노래, 프랑스라는 국가의 노래, 국가죠, 국가. 나라 국자, 노래 가짜 국가, 프랑스의 국가 라마르세이즈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5공화국 때 그게 정식 국가로 채택이 됐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시절에. 그 다음에 프랑스 군대에서도 군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육군에서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군가가 있듯이 프랑스의 군대, 프랑스 혁명군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군의 군가로도 지금 불려지고 있는 노래가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불러드린 그 라마르세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시점인 1792년 4월에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지중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 혁명군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약 800km 거리에 있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가는 과정에서 혁명군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행진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라 마르세이즈고, 그게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5공화국이라고 하면 1769년부터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약 10년 동안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샤를 드골 대통령이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파리에는 샤를 드골 국제공항도 있는데요. 자,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약 10년 동안 프랑스의 18대 대통령을 하셨던 샤를 드골, 그 시절이 프랑스 제5공화국이죠. 그 시절에 바로 프랑스의 나라의 노래, 국가로 바로 라 마르세이즈, 즉 프랑스 대혁명군의 군대 노래였던 그 군가, 혁명군의 군가가 프랑스 제5공화국 시절에 프랑스의 국가로 채택이 됐고요. 또 프랑스 대혁명군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군의 군가로도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 바로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의 시대에 난세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격동의 시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나폴레옹은 20살이었는데요. 그 혁명의 그 난세 나폴레옹이 이제 그 프랑스 시민 혁명군을 이끌면서 등장을 하게 되고,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799년에는 드디어 나폴레옹이 30살의 나이에 바로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의 나이 35살에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면서 군주정이 공화정으로 바뀌긴 했는데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다시 황제할 때 제자, 그래서 제정이 이루어지죠.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받들고 혁명군을 이끄는 그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에 그
깊은 인상을 받은 악성 베토벤이 그 나폴레옹의 그 모습을 교향곡으로 만든 게 교향곡 제3번 영웅이죠. 영웅. 교향곡 5번이 운명이고 교향곡 6번이 전원이고 교향곡 9번이 합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토벤 교향곡 3번이 바로 영웅인데요. 그 영웅이 나폴레옹의 영웅적 그런 모습,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그 시민혁명, 그것을 떠받들고 시민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에 흠모해가지고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제목을 보나파르트를 위한 행진곡을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풀네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3번으로 제목을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이라고 표지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로 즉위하자 악성 베토벤이 교향곡 그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공화정 정신을 계속 유지할 걸로 기대했는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돼서 종신제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 당신도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구나,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화정을 철폐해버리고 폐지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재정을 펼치는구나, 황제제자 재정을 펼치는구나, 당신도 한 소시민에 불과한 권력욕의 화신에 불과하다, 평생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황제로 즉위를 했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깊이 실망을 하고 악성 베토벤이 보나파르트를 위한 교향곡이라는 그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영웅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여하튼 프랑스의 국가, 나라의 노래, 나라 국자 노래 가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그런 식으로 나폴레옹의 그 출현기, 나폴레옹의 등장기 때 탄생했던 노래고,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사 내용이 살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감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무장하라, 대열을 갖춰라, 전진하라, 적들의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셔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가장 이게 15절까지 있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 절마다 하나하나 정말 살벌한 가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그 노래 가사를 직접 이제 번역된 걸 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1792년 4월에 탄생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탄생했던 이듬해인 1793년 1월 21일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바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38살의 나이로 처형이 되고요. 또 그로부터 9개월 후인 1793년 10월 16일에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37살의 나이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이 됩니다. 이 국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왕족, 귀족들 한 3,000명 정도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의 프랑스의 왕족, 귀족들은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사실은 목을 효율적으로 베기 위해서 단두대의 칼날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커터칼처럼 단두대의 칼날이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그 전 시절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극을 보면, 그 전 시대의 역사 사극물을 보면
이래 뭐 나무 통나무 위에다 목을 대게 해가지고 이런 통나무 위에다가 목을 대게 해가지고 도끼로 목을 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참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 혁명군들이 그동안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왕족, 귀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목을 베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커터칼 같은 그 칼날이 저기 한 15m 위에서 빠른 속도로 중력의 힘을 받으면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목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단두대지 않습니까? 그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요탱 박사입니다. 기요탱 박사. 프랑스의 기요탱 박사가 그 단두대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 단두대 이름이 기요틴입니다. 기요틴. 기요탱 박사가 발명했기 때문에 단두대 명칭이 기요틴입니다. 그런데 그 단두대를 발명했던 그 기요탱 박사마저도 단두대의 그 칼날에 자신이 발명했던 그 칼날에 참수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시민혁명, 그게 1789년 7월 14일이고요. 같은 해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가 시행이 되면서 같은 해인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프랑스의 군가 라 마르세이즈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미국의 국가인 나라의 노래 국가인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미국의 국가는 프랑스 국가 탄생으로부터 22년이 지난 1814년 9월 17일입니다. 1814년 9월 17일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지금까지 앞으로도 세계 최강대국이죠. 미국의 국력의 상징, 애국심의 상징, 자부심의 상징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이듯이 그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작곡이 됐던 게 바로 미국의 국가인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빛이 반짝이는 깃발이라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미국의 국가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요,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정도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펼친 거죠. 그래서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국제사회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후인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또다시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이른바 미영전쟁인데요. 자, 미영전쟁이 발생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8년 동안 전개됐던 독립전쟁이고요. 당연히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한 거고요. 그로부터 30년쯤 후인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또 미영전쟁, 미국과 영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나폴레옹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이즈는 나폴레옹의 등장기, 나폴레옹의 출현기에 탄생했던 국가이고, 반면에 미국의 국가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는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던 그 시기에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왜 미영 전쟁이 발생됐고 왜 나폴레옹이 몰랐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가 탄생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영국을 점령을 못했었죠. 유럽 대륙은 대부분 점령을 했지만 나폴레옹이 영국을 점령을 못했었죠. 그래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에 볼로뉴 항에다 프랑스 지상군 18만 명을 대기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도보 해협, 영불 해협 33km를 건너가기만 하면 영국에 상륙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유명한 1805년 10월 21일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트라팔칼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막아냈기 때문에 즉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트라팔칼 해전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칼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막아냈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상군이 영불 해협을 건너가질 못했었던 거죠. 결국은 트라팔칼 해전에서 나폴레옹은 패배를 해서 영국 점령은 실패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5주가 아니라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또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됐었는데요. 자, 여하튼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대륙봉쇄령을 발동을 했었던 거죠.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 발동을 통해 가지고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하지 마라. 만약에 적발되면 응징하겠다. 그게 나폴레옹이 발동한 대륙봉쇄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반한 국가가 있었죠. 그게 러시아죠. 러시아. 그래서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혹독한 추위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말았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5주 동안이나 나폴레옹이 거기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러시아의 황제는 샹트페테르부르크 과거에 레닌그라드로 피신을 가가지고 계속 항거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5주 동안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날씨가 춥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귀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나폴레옹군의 거의 95%가 전멸해가지고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러시아 원정 가게 된 원인이 바로 나폴레옹이 발동했던 대륙봉쇄령을 러시아가 위반하고 영국과 무역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지만 결국은 나폴레옹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이 된 거고요. 또 반대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 대한 맞대응으로 영국 입장에서는 해상봉쇄령을 발동했죠. 해상봉쇄령. 자, 영국이 유럽 대륙에다 얘기하기를,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에게 또 얘기하기를,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프랑스와 무역 거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위반하면 영국이 응징하겠다. 이게 영국의 이른바 해상봉쇄령이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발동해